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인종차별 논란이 새삼스럽게 제기되면서 경찰의 공권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찰이 범죄 용의자나 의심스러운 시민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요소가 가미되며 유색인종, 특히 흑인이나 비백인들을 검거할 때 치명적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것이 경찰의 인종차별적 과잉 진압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 경찰의 정당 방어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란은 주관적 견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경찰 측은 인종차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상대방이 백인이건 유색인종이건 경찰의 안전수칙을 벗어나서 경찰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판단될 때는 총격이나 과잉진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와 같은 과잉진압이나 총격을 정당 방해로 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찰이 검문 대상자에게 손을 머리에 올려놓으라고 했을 때 검문 대상자가 반대로 손을 주머니에 넣으려 하거나 자신이 세우던 차로 달려가서 차문을 열려고 할 경우 경찰은 무기를 꺼내는 것으로 판단해서 견제 사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검문 대상자의 행동이 백인이건 유색인종이건 경찰의 안전수칙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유독 인종적 차별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문을 당하는 시민들은 검문 대상자가 목숨을 잃을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심지어 수십 발씩이나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하는 것은 과잉 진압을 넘어 살인적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의 견해는 어떤 것일까? 90년대 발생한 몇 개의 실례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에나파악에서 차를 몰고 가던 한 한인이 경찰들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경찰을 향해 계속 달려가다가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이 한인은 무기를 소지한 것도 아니었지만은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경찰을 향해 달렸기 때문에 위협을 느껴 총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LA 남부 흑인촌에서 발생한 율라로브 여인 사건을 보자. 가스회사 직원과 언쟁을 벌이던 중에 가스회사 직원이 경찰을 부르자 이 여인은 경찰을 향해 칼을 들고 대치했다. 그러나 그 거리가 칼에 찔릴 만한 위험한 거리가 아니어서 행동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두 명의 경찰관이 수발의 총격을 가해 흑인 여인은 목숨을 잃었다. 캄튼에서 발생한 캄튼 경찰관들의 총격 사건은 더 심각했다. TV에서도 모습을 보여온 사모아 출신의 여자 프로레슬러 집에서 파티를 벌이던 중에 계속 시끄러워지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사모아 출신 여자 프로레슬러의 건장한 두 아들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덤벼들자 무려 19발의 총격을 가해 두 아들을 사살했다. 또 다른 총격 사건이다. 백악관 앞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이다. 마셀리노 코니엘이라는 무속자가 소란을 피우며 4명의 경찰관과 9인치 정도의 등산용 칼을 가지고 대치했다. 그러나 경찰과의 대치거리가 8피트 정도 떨어진 것이어서 총격을 가하지 않고도 제압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그러나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칼 자체가 살상무기이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 역시 살상무기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위험을 느끼게 되면 정당방위로 총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사법부의 견해다. 이는 사법부가 사회 질서를 위해 경찰의 공권력을 더 중요시하는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흑인들이 경찰의 과잉방어에 희생이 되고 있다는 이른바 BLM Black Lives Matter 운동이 인종차별 문제로 부각되면서 급진적인 백인 좌파까지 합세 방화와 약탈 그리고 경찰에 대한 총격까지 정당화하려고 하면서 경찰의 공권력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찰의 지나친 공권력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경찰의 안전수칙을 벗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정당화하면서 이것을 인종차별로 연계해 그동안 미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던 공권력까지 약화시키는 것은 건전한 미국 사회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